34세 미만으로 해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대출을 보면은 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획기적인 완화 정책들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집값이 떨어질 여력이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하반기는 부동산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들은 조금은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별로, 물건별로, 이제 규모별로 다양하게 봐야 되겠지만요.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 서울은 지금은 다 올랐습니다. 웬만하면 90% 80%가 어느 정도의 그 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구축의 세대수가 작거나 입지가 조금 안 좋은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어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늘 말씀을 드렸지만요. 대출을 보면은 또 뭔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출을 보면은 이제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출 규제는 2000년도 초반에도 있었고 2010년도에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지만은 우리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출 규제는 가장 최근 거는 2014년도에 최경환 경제 전 부총리가 이제 LTV를 70%와 DTI를 60%로 완화하는 2014년도에 완화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출 완화가 있었던 시기에 이 대출 완화의 의미는 뭐냐면요. 수요층을 확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출은요, 수요층이요, 다주택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실거주자나 갈아타기나 무주택자한테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못 들어온 사람이 많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양에 또 몰려서 분양에 집중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완화라는 것들이 2014년도에 이루어지니까 수요층이 확대가 됩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준 겁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가격들이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계부채 대책을 한번 펼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대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원치 않고요. 거래량이 전혀 없어도 안 되고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들이 급등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수요자인 우리의 국민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8월 25일 날 가계부채 대책을 냈고, 사실은 이것도 좀 단기 처방에 불과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계부채 대책 때문에 주춤은 했지만요, 바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시장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이라도 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6월달, 11월달 2016년도에 6월달, 8월달, 11월달에 규제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격들을 막지 못했지만 우선은 대출이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수요층을 늘리면요, 이게 수도꼭지에 대한 완급 조절을 반드시 합니다. 좀 과하다 싶으면은.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하고 수도꼭지를 한번 살짝 잠그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은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방금 2014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2022년부터 대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는 전세까지 대출을 막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2022년도는 이제는 우리가 15억 이상에 대한 대출들이 막혀 있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이상은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도 원래는 중도금 대출이 9억 이상 뭐 이렇게 되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걸 좀 증액을 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대출을 허용하는 부분까지도 분양의 중도금 대출도 허용을 했죠. 대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고가 주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2022년 11월 달에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12월부터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좀 반응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급진 송파 쪽이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가끔씩 거래가 되는데 거기도 조금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4%, 보금자리론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로 4%, 3% 후반대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줘서 특례 보금자리를 내서 이것도 히트를 쳤죠.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니까는 수요층이 유입이 된 거예요. 고가 주택도 유입이 되고 중저가 주택도 유입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갈아타기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들이 수요층이 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역전세가 나가지고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에도 DSR 대신에 DTI 60%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억하고 보금자리 주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금자리론 주택에서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과 그걸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사람들, 정책 모기지로 활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시작해서 거래량이 늘고 수요층이 늘고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거래량들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근데 부채의 규모는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 3번 정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부채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채 시한폭탄이다. 큰일 났다. 이제 이게 OECD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높다. 부채에서 연체율도 높다. 뭐 하다 지금 오만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앞으로도 잠잠해지다가 더 많아질 이유가 지금 부채가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만큼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부채의 규모들도 당연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래가 잘 된다는 생각을 정부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라든지 거래량 가격 상승에 대해서 대출 제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한 게 저저번주에 나왔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입니다. 점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관리 강화를 한다고 했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거 좀 심하다. 이거 틈새 아니냐. 원래 30년 만기하면은 DSR을 적용시키고 40% 적용하면은 돈이 많이 대출이 안 되는데 50년을 하니까 이자는 조금 더 내지만 금융비용은 조금 더 나가지만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네라고 이제 틈새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재를 또 나이 제한을 걸어요. 34세 미만으로 해야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제재를 한다는 건요.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거래량이 살아났구나.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데 절대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대출에 대한 제재들이 조금씩 가해지는 건요. 이거는 거래량이 만약에 지금 2022년 12월 달이나 11월 달하고 비슷하다. 올해 1월 달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요. 절대로 이거는 대출에 대한 제어에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대출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대출 완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서울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격이 반응하는 시점들과 보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 완화된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완화되는 것도 결합이 된 부분들이 있고 복합적인 게 있지만요. 사실상은 여기에서 수요층을 확대시켜주는 부분들이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이제 부채 가격의 제어책들을 고민하는 거죠. 완화를 시작하고 조금 올라오면은 제어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제어는 크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길래 이런 제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은 하고 있냐.
지금 아마 당분간은 하반기에는 부동산의 완화 정책들이 막 획기적인 완화 정책들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지금 정책들이 수요층을 유입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의 완화는요, 2024년 4월 총선 이전까지는요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이제 완화책에 대한 구체화되는 그리고 핵심적인 완화책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